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동수배송의 전제 조건, 공동수배송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으로 이제 수송을 하거나 배송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수배송을 하는 전제에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수송은 뭐냐? 공동으로 수송한다는 거죠. 수송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경영 개선과 사회적 사명을 달성하기에 그러니까 여러 하주 수송 수요에 대하여 하주들이 협력을 얻어 하나의 트럭 사업자가 단독으로 2개 이상의 트럭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송한다는 거죠. 공동으로 하니까 나 따로 하고 다른 사람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비효율이 있으니까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수송 업무를 공동으로 어떤 트럭 업자한테 지정해서 공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은 적재도 효율화되고 내가 어떤 반차 가지고 갈 거를 옆에 다른 브랜드하고 다른 협력업체하고 해서 한 개 차를 꽉 채워서 가지고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대형 차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트럭의 회전율이 높아지므로 전반적으로 수송 코스트는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면은 어찌됐든 그 한 차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배송도 어린이집하고 떡집하고 이렇게 같이 좀 이질적이지만 떡 배달하는 시간,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이 다르니까 이 차를 한 차를 써가지고 같이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 아니고 떡집하고 청각 가게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재래시장 같은 데서 공동 배송 사업을 요즘 많이 해요. 재래시장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어떤 재래시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배송할 여력이 안 되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정부에서 조금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자기네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좀 하고, 그래서 한 50%는 자부담, 50%는 정부 부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수송을 하면은 자영업자도 보호도 되고 영세상인도 보호되고. 왜냐하면 그 SSM이라든지 대형 기업은 자체적으로 전부 배송을 해주니까 시장이나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경쟁력이 떨어진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배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 수송이라는 거는 A 회사가 물류센터로 B 회사도 물류센터, C 회사도 물류센터로 갔을 때 그전에는 A 회사도 고객한테 이렇게 B 회사도 고객한테 이렇게, C 회사도 고객한테 이렇게 배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물류차가 하나, 둘, 세 개 하고 여기서까지 가는데 3번, 여기서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총 이게 3, 3은 9, 9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동수배송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공동수배송을 실시하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묶어가지고 고객한테 이렇게 하면은 차가 한 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A 기업도 차 한 대 있어야 되고 B 기업도 차 한 대 있어야 되고 C 기업도 차 한 대 있어야 되는데 한 차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또 여기서도 계속 한 사람이 이렇게 배송을 하면 자차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인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EPL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회사를 운영하다가 3PL이라고 해서 3자한테 맡기다가 4PL이라고 해가지고 물류 전문 회사한테 아웃소싱을 주는 이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수배성의 기본 목표는 뭐냐? 물류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괄 발주도 하고 일괄 배송하고 정시 정루트 배송을 기본으로 해서 공동수배송은 물류비도 정을감하지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확실하게 개선을 도모한다는 거죠. 아울러 도매유통의 기능 강화에 협력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수배송의 기본 목표. 이렇게 함으로써 스케일 메리트가 추구된다는 거죠. 스케일 메리트. 내가 한 차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데 여러 업체가 한 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그리고 적재 효율을 향상시켜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통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거예요.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갖다 달라면 정시에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시에. 그 다음에 소량 다빈도 배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역 작업을 효율화될 수 있다. 업계의 표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수배송을 하면은 공동수배하면 업계 물류가 최적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조회사라든지 대리점의 전체적인 최적화를 추구하고 제조회사나 도매상의 접점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나도 차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협력업체 세 사람이 차 한 대 있으면은 여러 개 있으면은 그렇다는 거죠. 교통정체 적재율 저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수배송의 전제 조건 공동 수배송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전제 조건이다. 일정 지역 내 유사영업과 배송을 실시하는 복수기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전제 조건. 이랬을 때 공동수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송처가 일정 지역 내 분포되어야 배송처의 분포 밀도가 높아져 적재율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대상 기업 간 이해가 일치된다. 동종업종의 경우에는 배송 조건이 유사하고 표준화가 용이하다. 간사회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간사회사가 존재. 간사.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으면 이거를 주관할 회사가 필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배송센터가 존재하는. 공동규칙 제정 및 준수가 필요하다. 공동으로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물류비의 명확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수배송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 대상 업체 간의 물류비 절감에 대한 공동인식이 확산된다. 그 다음에 자사 시스템의 개방 및 서비스 내용이 명확화 될 때 공동수배송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의 규격, 포장, 트럭, 적재함의 크게, 팔레트 규격 등 물류가 표준화될 때 공동수배송이 된다. 그래서 공동수배송의 목표는 뭐냐? 일괄 발주를 하는 거야. 일괄 배송을 하는 거야. 정루트 배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동수배송은 물류비의 절감이라든지 물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도매유통의 기능 강화에 협력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스케일 메리트가 추구된다는 거예요. 스케일 메리트가.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업계의 적재율 향상. 이것이 물류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딱 단순하잖아요. 나 혼자 수송해서 물류센터에서 고객한테 각각 하는 것보다 한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공동수배송의 전제 조건은 뭐냐? 일정 지역 내 유사영업과 배송을 실시하는 복수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요. 학습 정리는 공동수송은 뭐냐? 경영 개선과 사회적 사명을 달성해서 복수의 하주 수송 요구에 하주의 협력을 얻어 하나의 트럭 사업자가 단독으로 2개 이상의 트럭 사업자 공동으로 수송하는 거다. 그래서 적재율이 높아지고 대형차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트럭의 효율이 높아지므로 수송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뭐냐? 공동수배송을. 복수기업이. 그 다음에 배송처의 분포 밀도가 높아져 적재율이 서로 양쪽 기업이 합해가지고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상 기업 간 이해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사회사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배송센터가 존재해야 된다. 공동배송센터. 공동물류센터가 있어야 서로 두 개 업체 거를 같이 모아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거지. 다 자기 이익만을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코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응? 그 다음에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물류비의 명확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응? 체계화가. 응? 응? 체계화가. 그 다음에 참여 대상 업체 간의 물류 절감에 대한 공동인식이 확산되어야 가능하다. 어? 그 다음에 자사 시스템의 개방 및 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고 서로 각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화물의 규격이라든지 포장이나 트럭, 적재함의 크기, 팔레트 규격 이런 것들이 물류가 표준화, 공동화 이게 돼야
공동 수배송이 적절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표준화 공동화가 잘 돼야 표준화 공동화가 잘 되어야 표준화 공동화가 잘 돼야 수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